여러분에게 편의점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마 단순한 가게, 그 이상일 겁니다. 늦은 밤 출출할 때나 급하게 뭔가가 필요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정말 든든한 존재잖아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도시의 상징이 된 이 공간.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GS25 바로 옆에 CU가 있고 길 하나 건너면 또 세븐일레븐이 보이고 한 블록에 서너 개씩 몰려있는 것도 이젠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도 매년 1,000개 넘게 늘어나면서 불패 신화를 써내려왔거든요. 우리에겐 정말 공기처럼 당난 존재가 된 거죠. 아마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동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조금은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주요 편의점 점포 수가 무려 1,000개 가까이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편의점 산업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편의점 왕국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현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견고했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꺾였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22년 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딱 찍더니 2023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감소세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100개의 불빛이 꺼진 셈이에요. 문제가 단순히 가게 문만 닫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내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업계의 양대 산맥이죠. CU와 GS25의 1분기 영업이익이 둘 다 30% 넘게 그냥 폭락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역성장한 것 자체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업계가 받은 충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철옹성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올 것이 왔다고 말하는 문제, 바로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시장 포화 상태입니다. 이 비교 차트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편의점의 원조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 촘촘한 밀집도입니다. 943명당 편의점이 1개라니요. 이건 사실상 한정된 시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물론 원인이 딱 하나만은 아닙니다. 고물가 때문에 얇아진 지갑은 편의점의 주 수입원인 즉흥적인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했고요.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사람들의 발길 자체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재 위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죠. 바로 이커머스와의 편리함, 전쟁입니다. 집 앞에서 바로 산다는 접근성은 편의점의 절대적인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가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커머스는 편의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 분야까지 정말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편의점 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정말 대대적인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진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대표의 이 한마디가 새로운 전력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편의점의 목표는 더 이상 물건 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고 다시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아니, 편의점에서 AI가 내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고 키오스크에서 타투를 체험한다고요?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이 파격적인 실험들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SNS에 공유할 만한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특히 힘을 쏟는 분야가 바로 헬스 앤 뷰티인데요. 이커머스에 뺏긴 식품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만의 강점, 즉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걸 극대화하는 거죠. 작은 용량으로 구매 장벽을 낮추고 테스터로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것,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편의점의 생존 전략은 매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골목을 넘어서 디지털과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쏘아올린 속도 전쟁에 편의점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GS25는 주요 배달앱 3사랑 전부 손을 잡았고요. CU는 모든 상품을 배달 플랫폼에 입점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성장 동력은 바로 해외 시장입니다. 이 데이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말레이시아 CU에서는 전체 매출의 60%가 한국 상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K-드라마,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 K-편의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를 벗어나서 미개척 시장으로 나아가는 땅 따먹기 싸움이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몽골과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는 중동과 미국 본토까지 K-편의점의 세계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의점 업계의 위기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의 미래를 조망해 볼 시간입니다. 물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설령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편의점의 이 생존 투쟁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파는 가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편리함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 쓰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